그렇지만 이제 기술 진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TFP라고 하는 것이 기술 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우 성장 모형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우 모형의 결론은 장기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저축률, 인구 증가율, 생산성 향상,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생산 기술 진보다. 이것도 장기에, 그죠? 장기적으로. 단기에는 뭐 저축률이나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솔로우 모델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요인별 기여도 이제 이런 것들로 보고 있고, 그걸 이제 TFP로 했는데, 그래서 성장을 분해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약점도 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약점,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삶의 생활의 기준, 삶의 질, 우리 요즘에 이제 GDP 이런 것이 이제 경제 성장의 척도지만, 꼭 GDP가 높은 나라가 삶의 질이 높냐? 물론 뭐 대체적으로 그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득이, 1인당 소득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오로지 기술 진보로부터만 우리가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솔로우는 본 것 같다. 그런데 그래서 솔로우는 기술 진보를 외생적인 것으로만 봤다. 그래서 이 외생적으로 봤다는 건 뭐냐면, 무엇이 기술 진보를 결정하는 요인인가? 이런 것은 설명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이제 자본의 기여도 알파, 자본의 기여도 베타. 베타는 이게 노동의 기여도, 자본의 기여도 이렇게 했죠.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TFP가 얼마인지를 알 것이고, 이게 알면 그 중에 기술 진보가 이 TFP에 어느 정도를 설명할 건가, 이거를 알 텐데, 알파, 베타 값을 모른다면 어때요? 이것도 알 수 없고, 기술 진보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게 두 번째 한계. 세 번째, 이게 TFP라고 하는 건 노동과 자본 이외의 모든 것을 TFP라는 하나의 변수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기타 요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인적 자본,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숙련, 당연히 인적 자본 안에 이제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숙련, 그 다음에 제도, 문화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TFP라고 하는 것이 노동 자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이 영향이 크고 무엇이 경제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한계. 네 번째는 세 번째 이 TFP가 너무 많은 것을 뭉뚱그려 포함하고 있다 그랬지만, 이 총 요소 생산 투입 요소인 노동과 자본 이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총 요소 생산성이 기술 혁신과 대략적인 관계가 있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을 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말하기가 힘들다. 그죠? 방금 계속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TFP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B, C, D, E,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기술 혁신이라, 기술 진보다 그러면 요게 TFP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경제의 기술 혁신 지표로 이 TFP를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약점. 다섯 번째 약점은 뭐냐? 방금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연구들이 있을 때 총 요소 생산성이 아까 노동, 자본, 총 요소 생산성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총 요소 생산성은 경기 변동에 오히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주체가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제도로서 경기 변동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총 요소 생산성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두 개가 모순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 요거 이제 위에 거예요. 실질 GDP 성장률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변해갔는데 총 요소 생산성도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GDP 성장. 이 얘기는 이 TFP의 변동이 경기 변동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때요? 이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진보를 도대체 이 TFP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약점은 이게 여섯 번째네요. 투입 요소의 증가 원인이나 투입 요소 간의 관계. 그죠? L과 K. 이게 L이 왜 증가했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증가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L과 K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지? 그 다음에 성장이나 다시 투입 요소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제 요것이 Y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요놈이 다시 L과 K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다시 투입 요소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로우 모델이 설명해요. 물론 솔로우한테 이런 것까지를 기대하는 거는 1957년이나 그 당시에 이제 경제학의 수준이라든지, 뭐 모형을 설명하는 어떤 그 테크니컬한 어떤 그 모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모형의 설계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이런 것까지를 기대하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쵸? 이런 것들이 솔로우 모델에는 없다는 거죠.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이 있었던 이유가 자본 증가 때문이라고 할 때 왜 자본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 뭐 설명을 못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우 모델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선생님이 경제학에서 생산성, 효율, 기술 진보, 규모의 경제의 개념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림으로 이렇게 효율이 증가한 거는 이렇게 이제 여기 아까 뭐 비슷하죠? FK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여기 이제 F에서 F-로 변한 거를 효율성의 증가다.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증가다. 뭐 또 기술 진보의 증가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